안녕하세요. 오늘은 탐정오리하다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예, 5번째 이야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불륜을 설계하는 사람과 기획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이혼율이 상당히 높죠. 여러가지 사연으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혼을 설계해서 계획적으로 이혼 사유를 만들어서 이런 이혼을 기획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말하자면 불륜을 설계한다고 하죠. 불륜을 그 불륜을 빌미로 해서 이 배우자하고 이혼 사유를 만들죠. 소송을 하고 이혼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거를 그 자기 불륜을 밝혀서 그걸로 이혼을 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불륜을 하는 거예요. 네. 좀 있으면 이제 답이 나와요. 해답이. 내가 불륜을 하면서 내가 바람을 펴. 근데 너무 좋아. 이게 혼자 살면 마음껏 눈치 안 보고 내 남편 눈치 안 보고 바람을 필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러면 이혼해야지 남편하고. 근데 남편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혼자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남편하고 이혼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남편한테 우리 느닷없이 우리 이혼해 그러면 이 사람 정상적인 남편이 이혼해 주겠냐고. 법원에서도 인정 안 해줘. 이혼 안 시켜주지. 조금 납득이 안 되죠? 네,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외도를 하는 경우에 이런 기획 이혼, 불륜, 이혼 이런 걸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내가 지금 몰래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숨어서 이렇게 즐기잖아요. 몰래. 근데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굳이 이혼을 할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외도하고 불륜은 오래 장기간 하다 보면 중독이 돼버려요. 중독. 이게 끊질 못해. 예? 이 중독이 됐기 때문에 이 불륜에 중독된 사람은 이 가정은 안중에도 없어요. 머릿속에 가정이라는 자체를 이 미래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이 상황, 이 외도를 그냥 계속 즐기고 싶어. 그러니까 상대방, 이 외도 상대방한테 마탱이가 간 것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 이 외도 불륜 이런 거는 안 해본 사람은 이걸 감정을 못 느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독되면 마약보다도 마약은 징역 가고 교도소 가면 끊기라도 하지만 요즘 이거 바람 폈다고 누가 징역 보내요? 교도소 보내요? 그죠? 특히 또 몰래 하니까 이게 더 좋은 거야, 사람들이. 그죠? 직접 하신 건 아니에요? 여하튼 이 한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던 자기 배우자하고 잠자리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의 이 떡치는 거 이런 건 천지 차이. 이건 해보세요. 해보면 느껴요. 배우자하고 하면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냐 피스톤 운동이라 그럴까? 단순한 체위로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냥 아프기만 해. 느낌이. 그죠? 남자는 모르지만 여자는 특히. 그죠? 그리고 이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지내면서 잠자리 할 때 부부끼리는 좀 오래된 부부는 거의 뭐 한 3개월에 한 번, 좀 자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2번 할까 말까잖아. 근데 집 밖에서 하게 되면 거의 매일 해도 질리지가 않아. 거의 매일 해도 홈홈을 할 때마다 2-3번씩 왔다 갔다 해요.
뿅 가는 거지, 뿅 가는 거. 그러니까 이혼을 장려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외도와 불륜을 한번 이 발을 들이거나 맛을 보게 되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지. 마약은 돈이 없으면 못해요. 물론 이 불륜도 돈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건 뭐 그냥 몸뚱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아닌가? 하여튼 이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가족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외도가 장기간 지속이 되면 서서히 이제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숨어서 몰래 하는 것보다 떳떳하게 혼자 살면서 즐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 혼자서 마음대로 즐기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지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진짜 뭐 이혼하면 빈털털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 그죠? 이렇게 몰래 하는 게 뭐 배우자가 벌어다 주는데 그 돈 받아서 몰래 이렇게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이혼하면 당장 빈털털이 되는데 이혼할 이유가 없지. 근데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근데 혼자 살면서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데 내 남편은 지극히 정상이잖아. 이거 이혼할 건덕지가 없어. 하나도 없어. 이놈의 남편이 얼마나 목석 같은 사람인지 욕 한마디 없고 그냥 말도 없고 그냥 집, 회사 이거밖에 없고, 이거 뭐 이혼할 건덕지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야.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혼 사유가 없으면 가정법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이혼을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 이유 없이 이혼한다고 하면 안 해주잖아요. 그죠? 해주긴 굳이 한다고 하면 해주는데,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 근데 이거 바람 피는 사람들은 급해. 빨리 하고 싶어. 그죠? 더구나 이 배우자가 상대, 내 마누라가 왜 뜬금없이 이혼하자고 그러지? 아무 이유 없이, 나 아무 죄도 없는데? 잠자리를 자주 안 해줘서 그러나? 그럼 또 잠자리 하자 그러면 또 거부를 해. 그럼 뭔 이유지? 그래서 이혼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불륜을 설계하고 이혼을 기획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요즘 심심치 않게 있어요. 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을 반대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게 만드는, 이게 기획 이혼, 불륜을 설계한다, 그 뜻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데, 네. 자기가 이혼하고 싶어서 남편에게도 여자를 붙여서 뭐 접근하게 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죠. 이거 되게 어렵겠네. 연출하는 거지. 예, 남편한테 여자를 하나 만들어준다는 거지, 만들어준다는 거지.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적인 남편한테, 바람에 바자도 모르는 남편한테 너 바람 좀 피워라 그러고 여자를 붙여주는 거지. 그게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 안 넘어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안 넘어갈 사람을 붙이지 않지. 고단수 프로급 여자를 붙여주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남편에게 여자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 같이 밥도 먹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제 정상적인 남편이 꼬임에 넘어가서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서 모텔이나 숙박업소, 모텔은 우리가 방앗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앗간, 그죠? 방앗간이 뭐 하는 데예요? 모르시겠어요? 떡 치는 데죠? 떡 만드는 데예요. 근데 여기서 방앗간은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떡을 치는 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둘이 이제 만약에 사이가 가까워졌어. 그럼 길거리에서 이 부부끼리 손 안 잡고 다니죠? 알죠? 길거리에서 나이 먹은 남녀가 손 잡고 다니면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불륜이다. 그죠? 부부끼리 손 안 잡고 다녀요.
손잡고 다니는 장면이 있으면 그거 찍고, 이것까지만 해도 요즘에는 이혼 사유가 돼. 그죠? 그죠? 이런 상황 연출을 좀 해달라고 탐정 사무실에 의뢰도 들어와요. 저도 몇 번 상담은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황적으로 남편이 외도한다는 의심을 살만한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게끔 프로를 붙여주는 거죠. 계획적으로. 그럼 이런 사실이 빌미가 되면 이혼하게 되겠죠. 서서히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남편이 만약에 정상적인 남편이 집 밖에서 여자를 만났어. 예? 만나면 어딘가 행동에서 또 변화가 또 보이겠지. 그죠? 원래 다 보이잖아요. 바람피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준비를 하는 거지. 재산을 서서히 차곡차곡 자기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죠?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재산을 아내 쪽으로 조용조용 몰래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남은 재산은 이제 분할해서 협의해서 재산 분할하고. 만약에 이혼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얼마나 좋겠어, 아내는. 그죠? 계획적으로 이혼했는데. 몇 년씩 걸리나요? 그렇게 하려면? 계획 이혼하면 뭐 길면 3년 걸리고 짧으면 1년, 2년 안에 다 끝나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되게 길지. 이 바람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빨리 끝나길 바라지. 그래서 빨리 끝내게 해서 이혼을 좀 빨리 하고 싶으니까 이런 기획 이혼을 하는 거고, 물론 이혼 사유가 없으니까 만드는 거지. 남편한테 의도적으로 말싸움을 걸고 짜증내고 아무 이유 없이 남편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막 주는 거야. 말로써 스트레스. 서서히 싸움을 거는 거지. 그래서 남편이 열받을 거 아니야. 저게 이유 없이 짜증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서서히 남편이 이제 아무리 순한 사람도 자꾸 뜸벅뜸벅 건들면 승질 나지. 그죠? 뭐 화가 나서 에이씨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라는 게 폭력을 왜 쓰냐면, 처음엔 폭력 안 쓰지. 처음엔 욕이 나와. 그러다 폭력을 쓰는 거야. 욕을 했는데 저게 욕에도 반응이 별로 없네. 그 다음에 폭력을 쓰는 거지. 그걸 유도하는 거야. 가정폭력. 남편이 폭력을 쓰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거든. 욕하고 폭력 쓰는 남편 이혼 사유 돼요. 그리고 욕하는 거, 폭행하는 거, 이런 거 녹음기로 녹음을 다 해버려 그냥. 그래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던 이 남편, 아무것도 모르는 마누라, 황당하게 이혼당하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데 머리가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단순한 머리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이거 뭐 고도로 뭐 집중력을 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 배우자 약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괜히 승질 내고. 그리고 또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약점만 집중 공략하는 거지. 만약에 남편이 300만 원밖에 월급을 못하는 월급쟁이야. 그러면 돈도 못 버는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꾸 딴 사람하고 비교를 해. 가까이 남편이 아는 사람, 아주 잘 나가는 사람하고 친구나 누구랑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 여자는 마누라는 미국 코트를 입었네, 뭐 차를 무슨 벤츠를 사줬네, 자꾸 얘기해. 그러면 듣는 남편 얼마나 뚜껑열린지 알아요? 나도 예전에 이거 당해봐서 알아. 근데 이거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거든. 이거는 무지하게 스트레스에 처음에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죽여버리고 싶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짜증나고. 이게, 그렇게 해서 약 올린 사람 많아. 그렇게 많이 봤어. 싸우다 보면 그 약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서로. 부부싸움 하면, 또 심하면 이제, 자기네 이제 처갓집, 그 다음에 시댁, 막 서로 처갓집 시댁 막 욕하고 막. 그 전에 그런 건 약관데, 남편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이 높낮이를
저울질을 한다는 거 이건 자존심 엄청 상하는 일이거든. 근데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도 이혼 사유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획이혼이라는 거는 이게 당하게 되면 이 계획이혼에 당하게 되면 당한 사람은 거지돼요, 거지. 기획이혼을 기획했다면 모든 걸 다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하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 다 가져갔는데 당하는 사람은 밑에 뭐 10원 하나 남겨놓겠어? 안 남겨놓지? 다 가져가 버리지? 예? 자기가 집 밖에 만나던 남자랑 계속 돈이 있어야 즐겁게 지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의 이 배우자는 거지를 만들고 나가니까 다 가져간다고, 다. 그러면 그냥 남편 뭐 약 올리던 와이프를 약 올려서 싸워서 이혼하는 사람은 좀 착한 사람들이네요, 그나마. 뭘 착해, 이 씨발. 이런 게 뭘 착하다고 봐. 이게 아무 진짜 가정에 충실한 사람, 지금은 남편이라고만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뭐 이 구독자님들이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데, 남자도 그렇게 하고 여자도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기획이요. 그리고 당하는 사람이 착한 거지, 공격하는 이 기획이요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 얘기는 기획은 진짜로 완전히 거지를 만들려는 것 같고, 그냥 약 올려서 서로 폭력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혼하는 건 그나마 나은 게 아닌가. 나을 게 없어. 이건 더 나쁜 새끼, 나쁜 년이고 나쁜 새끼고. 정상적인 사람 왜 성격 테스트를 하냐고. 성격을 긁어가지고. 이거 사람 슬슬 긁어서 이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사를 악마로 만들어서 이혼하는 거야. 이거 당하는 사람은 더 열받지. 이해를 잘 못했네. 이게 그만큼 이 외도하고 불륜이 한번 맛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은 그냥 순식간에 불행이야, 그냥 파탄 나는 거야. 바람을 피더라도 이제 배우자 몰래 잠깐 즐기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모르게 하는데 뭐, 그잖아요? 모르면 사람 마음 안 상하잖아, 그죠? 가정에 충실히 하고 지킬 거 지켜가면서 내 남는 시간에 그냥 여가 생활 했다 생각하면 되잖아, 몰래. 아무 문제 없이.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옛말에 이 말 있죠.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안 빌려준다는 말. 그게 왜 나왔어요? 왜? 마누라는 빌려주면 원상태 그대로 오잖아요. 차를 빌려주면 꼭 사고를 내든가 기스를 내서 와. 그죠? 마누라 빌려줬다고 기스 내서 오나? 그죠? 그러진 않잖아요. 모르면 돼. 근데 차는 티가 나서 돌아오잖아. 응? 만약 사고가 나면 나한테 피해가 오게 되고. 근데 마누라야 뭐 나갔다가 뭐 지가 밖에서 뭔 짓을 하든, 남편이 밖에 나가서 뭔 짓을 하고 들어오든, 응? 의심스러운 행동만 안 하면 돼. 그리고 몰래 남는 시간에 즐기고 들어와서 가정에 충실하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가정에 피해 줄 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해도 어지간하면 한 번쯤은 다 용서를 해주더라고. 눈 감아주고. 그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그건 뭐 가정에 피해가 없으니까 집 밖에서 적당히 딴짓하고 들어와도 모른 척 해주는 것 같아. 그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적으로 현명한지도 모르겠어요. 괜히 알아가지고 이혼하고 찢어지면 새로운 사람 만난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라고 온전하게 이게 정상적으로 살아는 보장도 없고. 자, 오늘은 기획이혼, 불륜을 설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